자, 안녕하십니까. 조영록입니다. 오늘 이번 3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월 15일 날 세 번째 정부 대책이 나왔죠. 다시 규제 1본드입니다. 그 정책이 사실은 이번 정책도 세 번에 걸쳐서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아파트를 사지 마라. 팔지도 마라. 지금 당장 급한 물극입니다. 지금 갑자기 계속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아파트 올라갈 곳만 규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사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규제된 곳은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정부에서 예상을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부 규제가 나올 때마다 거꾸로 집값은 올라갔다. 그러니까 정책에 반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 집을 사지 마라가 제일 큰 정책입니다. 아까 말하는 6억만 해주겠다, 4억만 해주겠다, 2억만 해주겠다. 아까 금액에. 그런데 15억 이하에서 6억 해주나, 25억짜리 집 살 때 4억만 대출해주나, 30억짜리 집 살 때 2억 해주나. 30억짜리 집 살 사람이 2억, 4억이 없어서 집을 안 사겠습니까? 25억짜리 집을 살 사람이 2억 더 대출해줬다고 집을 안 사겠습니까? 당연하게 삽니다. 단지 15억 이하에서 6억만 대출해준다.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건 서울 강남에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의 아파트 평균은 9억에서 한 11억입니다. 경기까지 치면. 요 정도에서 6억만 대출해 준다고 하니 이 6억만 해주면 되는데 6억도 안 해주죠. 사실 스트레스 DSR까지 합하면 4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이 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못 들어가도 딴 데 가서 월세를 살더라도 전세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전세도 스트레스 DSR을 걸어버린 거죠. 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놓은 건 사회주의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민 중에서 지금 아까 서울 경기 12곳을 치면 한 1,500명 정도, 1,500만 명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1,500만을 묶이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경기 포함이 안 된 곳, 12곳 빼고 나머지 구역에 풍선 효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데는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 10월 15일 날 수요 억제 정책은 사지 마라 하면 살 곳이 이게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딱 지정해 주는 거하고 동일한 거기 때문에 더 기를 쓰고 집을 살 것이다. 그래서 정책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집값을 잡는다. 거꾸로 가격을 통제한다. 이것은 사실 그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책적인 오류죠. 돈이 많으면 집을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거고, 조금 있으면 빌려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정책이 은행 대출해 주지 마라.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정책이었죠. 근데 다음 정책은 뻔하지 않습니까? 보유세를 늘리겠다. 양도세를 늘리겠다. 그렇게 하면 누가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하겠습니까? 당분간 거래가 급감할 것입니다. 왜? 팔면 세금 다 내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증여를 하지. 증여세가 더 싼데 그러면 매물이 걷어들이겠죠. 안 팔고 걷어들이면 매물은 축소되고 그중에서 한두 개 강남권에서 거래가 되면 또 집값이 올랐다고 난리 법석을 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기준점으로 보죠. 전체적으로 팔리는 것을 거래량이나 전체적인 금액을 보지 않고 잘못된 패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서울을 누르면 경기권이 오르고 서울 경기권을 누르면 부산, 대구, 광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면 규제 강화는 풍선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절대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부산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혜택을 보게 되겠죠. 근데 부산도 혜택을 본다고 해서 전부 다 보지는 못할 겁니다.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될 겁니다. 되는 곳만 되게 되죠. 지금 해수남동, 그러니까 해운대 수영구, 남구, 동래구 정도 아니면 또 진구 정도까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에 있는 금정구도 혜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해수남동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은 삼익비치가 얼마 전에 아파트가 열 몇 개가 한꺼번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불과 한 20일 안짝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밖에 거래 안 되던 것이, 물론 가격이 조금 상승했습니다만 앞에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0월 15일 날 발표하기 전에 이미 다 이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지향하고 있는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불리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1억을 모아서 엄마, 아버지한테 또 1억을 빌려서 또 대출을 한 3, 4억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불리한 조건이 되죠. 이거는 부산을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말합니다. 2억, 3억을 빌려서 부모님한테 2억, 3억을 빌려가지고 나머지 대출을 받아서 평균 집을 살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규제 정책입니다. 그 중산층도 내가 25평을 살아서 지금 한 10년을 넘게 살았어. 이제 30평대로 가고 싶은데, 또는 18평에 살아서 25평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것을 막아버린 거죠. 대출을 지금 받은 것보다 더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중산층도 주거 사다리가 붕괴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류층한테는,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아까 말한 2억을 더 대출해 주나 뭐 4억을 덜 대출해 주나 내가 30억, 40억짜리 집을 사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들한테 더 유리한 정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집을 하나 사서 내 재산을 불리고 내가 좀 더 큰 곳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불리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세 번에 걸쳐서 발표한 정책은 국민들한테 공포를 주게 됐고 관망을 하게 됐습니다. 몇 달을 관망해보고 다시 그중에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한두 건의 거래가 생기게 되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조급하게 매수를 하게 되어서 또한 시장의 과열로 이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닌 구조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월 15일 날 이번에 집값을 잡는다는 이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를 풀어서 더 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집값을 그냥 풀지 말고 그린벨트에서 푼다고 해서 그냥 주거지로 풀지 말고 준주거지나 상업지로 풀어서 더 많은 집을 한꺼번에 공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린벨트 놔둬서 뭐합니까?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정비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정법에 100만 원의 벌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합장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하면 벌금 100만 원 받아버리면 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25년, 30년이 걸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완화를 시켜주고 서울시, 부산시에서만 일부만 행정 절차만 완화시킬 게 아니라 정말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절차법이다.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절차 다 지키니까 25년, 30년을 가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3, 4년 내에 하고 짓는 거 3, 4년 내에 끝나면 6, 7년 내에 공급을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지. 25년, 30년 가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아까 그린벨트에서 공급하는 거,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빨리 공급을 하는 거. 세 번째는 임대주택. 자꾸 임대주택을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유럽이 지금 다 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북유럽 다 망하고 있는데 왜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까? 독일식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임대주택보다는 오히려 임대주택 짓는 5%, 10%를 특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 특별 공급하는 사람한테 싸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임대주택 팔 때 70%에 팔지 않습니까? 아래 위에 팔립니다. 65%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65%, 70%에 파는 것을 특별 공급하는 젊은 청년들, 이 집을 가지려고 할 때 65%에서 70%로 싸게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집 같으면 6억 5천에 사는데 그것을 마다할 청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점 점수가 높아서 가족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싸게 공급을 해주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거든요. 그 사람한테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임대주택을 만들어놔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차별화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길을 막는 그런 우매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정책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린벨트 풀어서 상업지로 풀어서 더 공급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절차법, 도정법 100만 원 이런 거에 좀 묶이지 말고 사업으로 생각해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3년 그리고 3, 4년 내에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임대주택 자꾸 짓지 말고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해야 되는 그 재개발, 재건축 풀면 다 임대주택 짓지 않습니까? 그걸 완화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6, 7년 내에 아까 말하는 전체 10만 세대가 들어선다. 그러면 거기서 만 세대는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특별 공급받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싸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아래 부산은 서울의 식민지가 아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방송 제가 전체적으로 10월 15일 정책은 매우 좋지 않은 정책이다. 그러나 부산에 혜택은 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해수남동 정도는 혜택이 있고 다른 지역은 아직 어렵습니다. 1, 2년, 2, 3년은 더 어려움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